자, 됐습니다. 개함정가. 네. 배경에 대한 설명을 1교시 때 좀 설명했고요. 본문 설명을 좀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중세표기로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읽을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뭐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가사 같은 경우는 100% 해석을 뭐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한 80% 정도 내외로 해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청춘의 병이 들어서 공산에 누웠더니, 네, 병이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 화자가 눈이 먼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실명을 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조각 남은 꿈에 호랑나비의 날개를 빌려서, 자, 한 조각 남은 꿈,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인몽이죠, 인몽. 인몽을 나타내는 거야. 인몽. 꿈꾸는 걸, 꿈속으로 들어가는 걸 한 조각 남은 꿈에 호랑나비의 날개를 빌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근데 꿈속에서 그럼 화자가 호랑나비처럼 그런 호랑나비라는 그런 존재로 그런 어떤 발현이 되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강한 바람에 곱비 잡혀 남포로 내려가니 초선도가 어디래뇨 계암정이 여기로다. 초선도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잘 쓰이는 말이 아니고 나도 이제 잘 못 보던 말이어서 찾아보니까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 보면 그 중략 바로 윗부분에 부용보이라는 봉우리가 있죠. 이게 계암정 근처에 있는 봉우리인데 그 근처에 있는 장소예요, 장소. 초선도는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선도가 어디면요. 근데 이제 화자가 조금 가고자 하는 그 공간이에요.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 초선도고. 자, 초선도가 어디면요. 계암정이 여기로다. 오케이, 여기 여러분 색깔펜으로 밑줄 쳐보자. 계암정이 여기로다. 색깔펜으로 밑줄 쳤고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꿈속에서 나비가 된 화자가 계암정을 찾아간 거다. 꿈속에서 나비가 된 화자가 계암정을 찾아간 것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어주를 흘려 타고 백구에게 길을 물어. 어주는 그 고기배, 고기잡이 배. 뭐 많이 나오죠. 고전시간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뭐 백구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지. 그죠? 백구는 가능이죠. 백구에게 길을 물어서, 그죠? 아, 이게 뭔가 평온한 것 같은데. 굽이굽이 돌아드니 수석도 맑고 곱다. 물과 뭐 바위 같은 거, 돌 같은 것들이 맑고 곱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찬. 아까 이제 예찬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시냇가에 누운 돌은 석국처럼 벌려 있고, 석국이 여기 보시면 어이풀이에 돌바둑판, 돌로 만든 바둑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냇가에 이렇게 있는 돌들이 마치 그런 돌로 만든 바둑판처럼 뭔가 만들어 깎아놓은 거죠. 그렇게 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유법을 사용했죠. 비유법, 그죠? 정확히 말하면 지규법이겠네요, 그죠? 돌 틈에 솟은물에 표주박 술잔이 끼어 있다. 돌 틈에 막 물이 솟아나고 거기에 표주박 술잔이 막 띄어져 있고, 약간 뭐랄까, 약간 신선들이 풍류를 즐기는 공간처럼 그렇게 묘사를 좀 해놨는데, 묘사를 한 거죠. 자, 여기 형광펜을 표시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돌틈의 솟은물에 표주박 술잔이 끼어 있다. 자, 내가 아까 자연의 어떤 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특징 지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흥취 느끼는 공간, 가문의식, 그다음에 유교적 그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제시했죠. 풍류와 흥취는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풍류라는 말이 약간 조금 더 고상한 그런 좀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풍류 또는 흥취를 즐기는 공간에서의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다. 묘사했죠, 여기 보자. 등나무를 후려잡고 석국을 디뎌봐봐. 높은 창을 바삐 열고 주인 영감께 인사하니, 그죠?
건장하도다 뛰어난 풍채, 거룩하도다 고령의 건강. 자, 이 계암정의 주인 영감이 있어. 그 계암정의 주인 영감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 영감의 모습이 어때요? 풍채가 뛰어나고 되게 건강하시다는 거야. 나이가 많은데도.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표현법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일단 대꾸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뭘 사용했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대꾸랑 오케이. 자, 도치죠, 도치. 대꾸랑 도치를 사용했어요. 그죠? 내용적으로는 뭐다? 계암정 주인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계암정 주인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다. 계암정 주인 영감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의좋은 삼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여기서 뭐죠? 유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장면을 제시한 거야. 그죠? 유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장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효의 일부죠. 이런 것도. 그죠? 함께 놀고 이런 것도. 색동옷 입은 아이 재롱, 노래자가 부러울 소냐. 노래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자는요, 간혹 나와. 가끔씩 나오는데, 그 고전 시가나 이런 데서 뭐 할 때 나오냐면 효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효가 주제인 경우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한 효자였다고 해요. 굉장한 효자. 그러니까 노래자의 고사를 이용한 거죠. 고사를 기본적으로 인용했고, 부러울 소냐 이거 뭐죠? 서리법이죠. 그죠? 고사를 이용하고 서리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부럽지 않다. 노래자조차 부럽지 않다. 그죠? 자, 검은고 비파와 서책은 책상에 둘러있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있다. 여러분 여기 의좋은 삼형제부터 해서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있다. 총 4행이네요. 4행을 묶어볼까? 총 4행. 총 4행 묶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이 뭐다? 이상적 삶이 실현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적 삶이 실현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어디가? 계암적과 그 자연이, 그죠? 근데 이 계암적도 결국 자연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가족끼리 화목하게 놀고, 그죠? 음악이 있고, 책이 있고, 그죠? 인사를 마친 후에 난간에 비스님이 앉아 원근의 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암정 주변의 경관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치병, 서치병, 동치병, 서치병. 그러니까 이게 병풍처럼 산들이 둘려 있다, 둘러싸고 있다. 라는 거야, 그죠? 동치병. 동쪽에 뭐 있는 산. 근데 병풍처럼 있는 산. 서쪽에 병풍처럼 있는 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치병은 봉을도 수려하고 예찬하고 있죠, 계속. 기암개석은 골짜기마다 절경이로구나. 자, 뭐 여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묶어볼까? 동치병, 서치병은 봉우리, 여기랑 기암개석 두 행을 묶어주시고 계암정 주변에 계암정 주변의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이죠, 예찬. 계암정 주변의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 그리고 여기 여러분 군화 있죠? 절경이로 군화에 군화 있죠? 물결매미줄 영탄이죠, 영탄 사용했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강하게 표현한 거죠, 표현한 거고. 1월산 한 줄기는 남쪽 기슭, 남쪽 기슭으로 뛰어내려 골짜기마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리고 있어서 청산 몇 개 구비구비 백리에 있다 있거늘. 청산 몇 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 그죠? 외로이 부용복만 무슨 일로 홀로 솟아 벌어 흩어져 갈라져서 하계 날개 솟아 있는 듯. 비유적 표현 사용이죠. 수충대에 내려앉아 그윽한 터가 되니 좌우의 여러 산 모든 봉우리가 너를 위해 생겼던가. 자, 그러면 여기 너에다가 밑줄 쳐볼까? 너는 뭘 가리키는 걸까?
질문이야. 답해보세요. 여기서 넌 맥락을 좀 반드시 이 밑에는 중량이니까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위에를 좀 알겠죠. 너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런 지칭하는 항상 앞에 넣어줘. 뭐라고? 항상 앞에 답이 있어. 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눈으로 찾으면 돼. 지칭하는 이런 표현들은 항상 답이 있잖아. 부영봉이죠. 부영봉. 부영봉. 네, 부영봉. 봉우리 부영봉. 앞에 부영봉 있잖아. 위에 삼행으로. 그러니까 부영봉을 어떻게 했냐면 의인화 시킨 거죠. 의인화를 좀 시켰고 여기 묶어볼게요. 외의 부영봉부터 해서 좌우 여러사 모든 봉 총 4행인데 4행을 묶어주시고 써보자. 부영봉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부영봉 예찬. 그리고 표현법은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부영봉을 예찬하는 내용이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를 위해 생겼던가? 약간 이제 말을 좀 건네는 듯한 어조죠. 자, 그다음 천지간 비밀스러운 이곳에 조상의 집 옹대도. 조상의 집이라는 건 이제 계암정을 좀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효자 효손이 그 아니며 조상의 유업을 비추었다. 여러 경치를 다 던지고 한 집에서의 모임이 더욱 좋다. 여러 경치라는 건 이제 계암정 주변의 경치를 말하는 거고요. 한 집에서의 모임이라는 건 계암정에서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다 던져버리고 이 계암정에서의 모임이 더 좋다. 더 좋아. 18군선. 그러니까 18명의 선비를 신선으로 표현한 건데 실제 이제 작가와 지인 관계 뭐 좀 서로 친하고 했던 그런 18명의 양반이 있는데 그 선비를 신선으로 표현한 거야. 18군선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이 18군선 모인 곳에 남극성 비추었다. 남극성은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남극 근처에 있는 별, 남극 근처에서 위치해 있는 별, 남극 근처에서 보이는 별이라고 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거룩할사 우리 일문이 뭐냐면 가문입니다. 가문, 집안, 가문을 말하는 거야. 우리 거룩할사 우리 일문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많고요. 이때 당시에 가문은 지금처럼 뭐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친척 막 8촌 뭐 이 정도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죠? 적어도 4촌, 5촌 그 정도 되겠죠. 사람마다 백발이요 얼굴마다 황무르다. 앞뒤로 대꾸죠. 백발이라는 건 뭐야? 늙었다는 거잖아. 황구도 뭐냐면 이것도 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좀 노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백발 황구는 다 노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향상부로 못 보거든 낙중경 여기하도다. 밑에 있죠? 어이프리 보시면 되고 아무튼 고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를 좀 이용했고요. 뭐 노인들이 왔다, 그죠? 단청을 그려내어 이때를 밝히고자 석벽에 새겨내어 옛일을 전하게 하고자. 위아래 대꾸죠? 위아래 대꾸입니다, 그죠? 임술추, 그러니까 임술년의 가을이 내년이라서 이 날에 다시 노세. 가을 되면 풍요의 계절, 수확해, 술 먹고 그러기 좋아. 단풍 들어, 자연경관 뛰어나. 그러니까 이때 다시 놀자. 풍류, 다시 한번 풍류를 드러내고 있죠. 흥치를 드러내고 있어. 풍류, 흥치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학사 옛 풍류를 손에 옮겨 붙여두고, 소학사는 여러분 그 중국신 소동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학사의 옛 풍류를 손에 옮겨 붙여두고, 그러니까 그 중국 소동파 시인이 즐겼던 그 풍류를 자기가 갖고 온다는 거죠. 술잔에 가득 부어 장수기원을 다시 하니 남산의 송백, 즉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구나. 시각적 이미지 또는 색채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송백은 푸르구나. 축수를 맞추네. 축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장수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수를 기원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는 거예요.
축수를 마친 후에 군선 앞에 나왔죠? 위에 나왔죠? 군선 그죠? 군선 신선들 그 신선들의 손을 잡고 초선도로 가려하니 이거 선지 있었죠? 초선도로 갔다 간 게 아니야 가려고 하는 거야, 그지? 청청하다. 청청하다는 뭐냐면 여러분 맑고 푸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선 맑고 좀 깨끗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청청한 학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색채로 보기 힘든 거죠. 네. 색채로 보기 힘든 거죠. 맑고 깨끗한 거 색채로 좀 보기는 좀 힘들죠. 이거는. 그냥 맑고 깨끗한 그런 속성을 학이 갖고 있다는 걸 청청한 학이라고 표현한 거죠. 청청한 학의 소리 깨달음이 꿈이로다. 자, 청청한 학의 소리 딱 그걸 듣고 꿈에서 깬 거야. 그죠? 앞에까지 다 꿈속의 일이었고 꿈에서 깼다. 경험한 것들이 전부 다 화자가 경험한 것들이 다 꿈속의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명했던 이제 이 조성씨라는 사람이 문인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 눈이 멀기 전에 봤던 그런 개암적인 풍경들을 표현을 하면서 흥치를 느끼고 가문의식을 전하고 유기적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공감의 자연의 모습을 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자, 주제는 이렇게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제는 네. 꿈속에서 방문한 계암정 주변의 경관과 계암정에서의 모임. 앞에 부분은 어떤 자연에서의 풍류, 그죠? 그 자연 경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어떤 예찬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그 계암정에서의 가문의 모임, 가족의 모임, 가문의 모임을 뒷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꿈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뭐 어디쯤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눈먼 사람들, 제가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아마 밖에도 제대로 못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죠? 밖에도 물론 밖에 뭐 다닐 수는 있겠지만 양반이라는 신분에다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런 어떤 작품을 써서 자기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풀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그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청각기. 자, 두 개를 통합 직문을 냈는데 복합 직문 그죠? 이 작품에서의 자연 의미를 또 정리를 먼저 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보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압축 요약하면 속세와 단절된 공간도 나옵니다. 자,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자 사대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격 수용을 실천하는 인격 수용을 실천하는 길다, 그지? 은일의 공간이다. 은일의 공간. 은일이 뭐죠? 은일? 은일이 뭡니까? 은일. 은일. 숨어진다. 은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가 몇 개냐면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서의 어떤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거. 그죠? 맞죠? 세 번째는 인격 수행을 실천하는 거. 스로서 거기에 이제 은이라면서 살아가는 공간이다. 알겠죠? 역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이제 청청각인데 청청각이 뭐냐면 별장이에요. 별장. 근데 이제 이 작품의 수필이가 역시 교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김창엽의 지인이 있어. 지인이 지은 별장의 이름이 청청각입니다. 그래서 청청각을 김창엽이 방문하고 나서 거기서 느낀 점을 기록한 고전 수필 갈래 중에서도 기갈래. 기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갈래는 기. 고전 수필 중 기갈래에 해당합니다. 기갈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좀 성격은 뭐 성찰하는 그런 성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중간중간에 한번 봅시다. 본을 통해서. 요거는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네. 나이벗 이군 개우는 어릴 적에 처가를 따라 산 남쪽 영굴리에 살았다. 이 이군개우가 이제 청청각의 주인입니다. 주인. 얼마 뒤에 그는 또 집 곁에 책을 복원하고 손님을 영접하기 위한 집을 짓고 청청각이라 이름하였다. 여기 밑줄 쳐볼까요? 책을 복원하고 손님을 영접하기 위한 집. 이게 뭐죠? 청청각을 지은 이유. 청청각을 지은 이유죠. 네, 계속. 이군의 청청각이 완성된 뒤로 상골 백성과 들녘 노인들이 모두들 와서 보고는 경이로워하였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모두 돌아보느라 머뭇거리며 신선의 거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네, 대단하게 이제 뭔가 멋있었거나 이랬겠죠, 그죠? 나는 그 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오다가 근자에 가서 이군을 따라 며칠 동안 누각의 경관을 구경하였는데 그런 뒤에 더더욱 이름이 그 집의 걸맞음을 알게 되었다. 청청각은 모두 자, 여기 일단 나표로 열어볼게요. 청청각은 모두. 나표이고요. 청청각은 모두 9칸으로 마루는 시원하고 방은 따뜻하며 둘레에 난간이 쳐져 있고 창과 출입문은 밝고 깨끗하며 왕골 자리가 시원하게 깔려 있다. 왕고장이 약간 그 돗자리인데 풀로 만든 돗자리가 좀 시원해요. 흐르는 물이 담 아래에 감아돌고 기암괴석이 처마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으며 맑은 곳이 고요하고 시원하며 해먹은 버드나무가 무성하다. 야, 되게 뭔가 엄청나게 화려한 공간일 것 같아. 나표 같고 청청각의 구조를 일단 보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청청각의 구조에 나온다. 이렇게 생겼구나, 청청각. 이리하여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이곳의 바람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이곳은 갓건의 도포를 입고 그 사이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날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향부를 피워놓고는 글을 읽고 시를 음조리다가 피로해지면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거닐면서 꽃에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며 위로는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샘물에 발을 씻고 나니 뭐 이건 뭐 앞뒤로 보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대구가 되겠죠. 뭐 위로는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샘물에 발을 씻고, 그죠? 종일토록 한가롭고 단박하여 세속에 잡다한 일이 조금 더 없다. 현관편 표시 한번 볼까? 종이토록 한가롭고 단박해 세속에 잡다한 일이 조금 더 없다. 중요한 얘기고 이군의 삶에 대한 작가의 평가죠. 이군의 삶에 대한 작가의 평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에요 지금? 자, 한가로워, 단박해, 세속의 일은 조금 없는 공간이에요. 그럼 뭐야? 바로 사대부가 은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가 은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이군의 삶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와 함께 그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은일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시한 거죠.
자 계속. 이곳의 환경과 이군의 일이 모두 맑다고 할 수 있으니 누각이 청천각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청청 우리 앞에도 청청이 있었잖아. 그지? 청청하다. 맑고 깨끗하다. 맑고 푸르다. 뭐 이런 그죠? 비록 그렇긴 하지만 환경은 외물이고 일은 거친 자취이다. 환경을 따르면 외면만 탐하고 내면이 있게 되고 일에 얽매이면 거친 것만 얻고 정밀한 것을 잃게 되니 여기 밑줄 쳐볼까? 환경을 따르면 어쩌고 일에만 얽매이면 거쳐먹고 이렇게 되니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이제 제시한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 계속. 이로써 청은 되지만 청의 지극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한 삶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극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계속. 내가 보건대 이군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단박하여 세속적인 이익에 무관심하다. 자 여기 색깔펜으로 밑줄 쳐볼까? 이군은 사람들이 온화하고 단박해 세속적 이익에 무관심하다라고 해서 이군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이군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비단 옷을 입고 옥을 차는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한 집안이야, 그지? 알 수 있어. 그의 용모는 들판의 핫과 같고 그의 기운은 깊은 속의 난초와 같으니 그는 실로 탁한 세상의 맑은 성빈이다. 오케이, 뭐 비유적 표현, 뭐 직유법 이런 걸 좀 사용했는데 일단 착한 세상 이건 이제 속세를 말하는 거겠죠. 속세, 그죠? 이 착한 세상, 속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냥 맑은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야? 탁한 세상이잖아. 그래서 속세를 말하고 이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탁한 세상에서. 만일 여기 만족하지 않고 도의로 자신을 연마하여 합을 물어 밟고 활달한 근원에 도달하고 본심을 지켜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길러서 투명한 유리병이나 맑은 가열달과 같았던 연필처럼 외모의 눈을 깨끗이 씻어 가슴속을 해맑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천하에서 가장 완전한 맑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누각이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이군의 이 누각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계속. 이군이 이 누각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좀 중복이 됐잖아. 중복, 그죠? 비슷한 말이 중복됐는데 이게 뭐 약간 강조하게 중복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뭐 또 오기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기, 잘못된 표기로. 아무튼 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강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오기이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계속. 그러나 청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굳이 그 글자를 중복한 이유는 스스로 재산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청각기가 아니고 청청각이잖아. 청각이 아니고 청청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청청이라고 했냐, 청청각이라고 했냐, 청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라고 작가가 생각한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에 기반했을 때 그 뜻이 분명 여기 있다는 앞에 그 표현도 뭐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거나 아니면 이 앞에 거는 뭐 그 정도의 이 제목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오타, 오기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다 색깔펜으로 밑줄 쳐볼게요. 스스로 제3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여기다 색깔펜 밑줄 쳐주고요. 작가가 생각하는 이군이 집의 이름을 청청이라 명명한 이유. 작가가 생각하는 이군이 집의 이름을 청청이라 명명한 이유. 청각하거나 다른 말 넣어서 뭐 청각이라고 하거나 청모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청청각 이렇게 한 게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제 수필은 기본적으로 교훈 제시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뭐 그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교훈적 성격과 함께 어떤 성찰하는 삶을 바라보고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제시해 줬고요. 특징 하나 써볼까? 특징 한 가지만 좀 써볼까? 자, 작가가 특정 장소를 방문한 뒤 명명의 이유에 대해 추측한 그 장소 이름을 명명한 이유에 대해 추측한 네. 이 작품 그럼 주제는 뭐예요? 청청각 주변의 경관 그리고 이군계우의 성품에 대한 예찬이죠. 예찬. 청청각의 주변 경관과 이군계우, 지인인 이군계우의 성품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네네. 주제가 청청각 주변의 경관과 이군계우의 성품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다. 청청각 주변 자연경관, 그 다음에 친구, 지인에 대한 어떤 성품, 지인의 성품에 대한 예찬하는 게 주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